오늘은 제가 비밀 BIMIL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기존에 뭐 레빗 관련된 애드인이 해외에는 많이 있었는데 국내에는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애드인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뭐 레빗 사용자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고 보긴 힘들고 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이번에 여기 빔피어스라는 곳에서 뭐 몇 가지 기능을, 유용한 기능들을 넣어서 애드인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일단 비밀이라고 할게요. 비밀에서는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여기 뭐 그리드 투 크롭, 오토 디멘전, 엑셀 링크, 오토 조인, 오토 매트리얼 태그, 이렇게 일단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맞죠? 5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뭐 지금은 무료라고 합니다. 무료 애드인인데, 그래서 그 5가지하고 뭐 나머지는 뭐 몇 가지를 더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일단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뭐 어떤 부분이 편리하고 뭐 쓸만한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일단 24버전, 이게 뭐 설치는 아마 22 버전부터 되는 것 같아요. 22, 23, 2022, 2023, 2024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그리드에 슬라브만 2개 일단 만들어 놓은 파일인데, 일단은 여기서 제가 그리드도 이렇게 몇 개를 해놨는데, 일단 그리드 투 크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뭐 화면 영역을 설정해 놨을 때 주 영역에서 그 영역과 관계돼서 딱 맞게 원하는 위치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지금 현재 V 영역인데, 이걸 하지 말고 저는 스코프 박스를 좀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코프 박스를 일단 제가 원하는 데를 일단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보면은 지금 스코프 박스가 뭐 대충 공문이 나올 정도로 만들어졌죠. 요거를, 요 뷰를, 그래서 스코프 박스 이게 뭐더라? 스코프 박스 3이네요. 테스트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요 뷰를, 이 2개 뷰를, 스코프 박스를 테스트 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스코프 박스에 맞춰서 이게 크롭 박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지금 2D라고 표현이 됐죠. 2D라는 건 결국 지금 원래 결국 처음에 만들었던 스코프 박스랑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뷰에서 일단 제가 한번 비밀, 제가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기능들이 하나 둘 그리드 그룹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제가 일단 세팅을 먼저 해볼게요. 세팅은 결국 이 스코프 이 뷰 박스에서 크롭 리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할 거냐 라는 걸 선택하는 기능인데, 일단 뭐 0으로 해볼까요? 0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롭을 해요. 그러면 자, 그럼 보시면은 요 크롭 리전에 맞춰서 딱 맞게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설정을 바꿔서 이거를 뭐 가령 2000, 그래서 다시 실행. 그럼 보시면 이 2000이라는 게 결국 이 뷰 리전에서, 크롬 리전에서 이 안쪽으로 떨어진 거리를
안쪽으로 떨어진 거리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죠? 그럼 다시 세팅을 뭐 마이너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1500 마이너스 500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 이게 마이너스도 되네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계단실이 뭐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걸 콜아웃을 쓰게 되겠죠. 콜아웃을 써요. 그럼 여기 콜아웃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디멘전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게 어차피 2D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모든 뷰에 좀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좀 좋은 기능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세팅을 해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뭐 얼마 떨어지고 싶다.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이라고 해놓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크롭을 하면은 자 그럼 이렇게 여기서 요 크롭 박스에서 여기까지가 1000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마이너스는 바깥쪽으로. 아 이거는 상당히 괜찮네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게 숫자로 거리로 돼 있어서 마이너스 거리면은 한쪽으로는 되고 한쪽으로는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도 입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시다시피 이게 요 크롭 뷰에서는 실제로 도면 모델 뷰는 요 영역이고 이 영역은 텍스트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텍스트를 하나 쓰면은 이렇게 뭐 쓰면은 입력이 되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없어집니다. 이 없어지는 영역이 바로 요 점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선 영역과 요 그리드 이제 버블의 위치를 관계에 따라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약간 뭐 치수 넣기가 좀 좁다 하면은 지금 아까 설정이 마이너스 1000이었는데 뭐 마이너스 2000죠. 2000 정도로 좀 넓힌 다음에 다시 그리드 크롭을 하면은 이게 멀어졌죠 한꺼번에. 그러면 치수 넣기도 뭐 여유 있는 공간이 되고 텍스트도 그 안에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그리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러니까 정보 표시, 그러니까 텍스트 어노테이션 표시 영역을 벗어나서도 그리드는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하는 치수를 어디다가 표시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치수는 여기까지 표시되더라도 실제로 치수도 마찬가지로 어노테이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벗어나면은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치수를 넣는 위치까지 고려해서 이걸 좀 더 넓게 설정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괜찮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기능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섹션에서 지금 섹션이 있는데 섹션 같은 경우 이 그리드는 안 되고 얘는 되나요? 얘는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세팅을 해놓은 거에서 지금 마이너스 2000인데 그냥 0으로 해볼게요. 0으로 하고 하지 말고 여기도 크롭 스코프 박스를 아까 테스트로 했었어. 테스트로 정해버리고 여기서 한번 그리드 투 크롭을 해볼게요. 아, 예. 보면은 딱 맞게 얘도 이 레벨하고 그리드하고 전부 다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드 투 크롭이라고 이름은 돼 있지만 레벨과 그리드를 동시에 다 적용되는
그런 기능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전체 평면이나 뭐 전체 도면에서는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그 지금 이거를 크롭을 없애볼게요. 어디갔냐? 스코프 박스. 이걸 그냥 넌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스코프 박스를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요게 3D고 요게 2D잖아요. 그럼 이 2D를 이 3D에 맞춰버리면은 이게 3D가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보통 처음에 아예 이제 전체 전체 뷰 잡을 때는 전체 평면에서 일단 이거는 적정하게 제가 미리 맞춰요. 이거는 뭐 완전히 뭐 도면을 베끼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처음에 건물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를 적절히 3D에, 그러니까 요 2D가 아니라 3D 상태, 그러니까 요게 요 3D 포인트랑 딱 맞아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처음에 일단 작업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뷰에서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여기서 이렇게 맞춰놓고, 전 처음에 아예 요걸 가지고 이제 보통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제 확대 뷰나 뭐 단면 뷰나 뭐 어떤 특정한 위치 뭐 부분만을 보일 때는 항상 이제 크롭을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게 굉장히 길어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아까처럼 크롭을 해보면은 콜아웃 뷰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임의의 어떤 위치에 길이를 가지거든요. 근데 이 길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해보면은. 근데 그럴 때 간편하게 요 비밀에 있는 이 그리드 크롭을 사용해서 세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마이너스가 바깥쪽이니까 마이너스 1000 정도 하면은, 근데 여기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사실은 이 스케일에 따라서 이 거리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0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100분의 1일 때 1000인 거랑,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200분의 1, 예를 들어 50분의 1이다. 50분의 1일 때 1000인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해보면은 어떤 축적에 따라서 이걸 계속 이 세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어떤 일관성 있는 도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령 디멘전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이 정도로 보이는데, 이거를 뭐 100분의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또 1000분의 1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축적에 따라서 이 거리를 사용자가 좀 적절하게 그때그때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불편함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축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진 않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그 정도 뭐 몇 번의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런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울게요, 이거는. 그래서 오토 디멘전이라는 게 있어요. 오토 디멘전. 오토 디멘전도 이렇게 세팅이 있는데, 이 세팅을 보시면은 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제일 먼 위치에 있는 레벨 내지는 그리드, 그리고 그리드마다, 레벨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입력해주는 그런 기능이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요 디멘전과 디멘전 사이 거리랑 그리고 요 버블까지의 거리, 이게 사실은 그리드 라인의 끝이겠죠. 그리드 라인의 끝까지의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놓고 일단,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디멘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OK를 하고 그냥 오토 디멘전 하면은 그러니까 액티브 뷰, 지금 설정된 작업하고 있는 뷰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뷰를 선택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하고 있는 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리드 투 크롭도 마찬가지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뷰에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1000이랬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원래 이 디멘전이라는 것 자체가 기능이 요 사이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얘도 보면은 갭이냐 갭투 엘리먼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비즈 팩터가 있고, 여기 디멘전 라인 스냅 디스턴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디멘전이 여러 개를 겹쳐서 쌓을 때 요 서로 디멘전 사이의 거리를 스냅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멀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6 정도로 바꿔 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스냅이 걸려요. 그래서 DI 디멘전을 내가 하나 더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스냅이 자동으로 걸리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 기능 자체가 도면 일관성을 잘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디멘전 오토 디멘전을 쓰게 되면은 이런 거랑은 무관하게 사방을 다 무조건 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걸 다 지울게요. 일단 다시 오토 디멘전 해보면은 무조건 이게 1000이라는 거죠. 1000. 그럼 무조건 1000이면 이게 축척을 예를 들어서 50분의 1을 했을 때는 이렇게 보일 거고, 200분의 1일 때는 이렇게 보일 거고.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지수가 이 간격, 요 간격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출력물, 그러니까 요 스케일에 연동되는 간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10mm면 10mm, 5mm면 5mm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그러니까 모델의 간격, 모델에서의 스케일, 모델 스케일의 거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오히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요 디멘전과 디멘전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요 설정이 아니라 자동으로 내가 이제 디멘전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 디멘전 선택에 맞춰서 이게 거리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아까 보여드리고 있던 것처럼 여기에 디멘전 라인 스냅 디스턴스가 있거든요. 제가 영문판을 쓰다 보니까 이제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요. 요 거리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도면 작업을 할 때, 이 모델 작업을 할 때 일단 디멘전을 임시로는 뭐 많이 넣지만 최종적으로 도면에 넣을 때는 항상 시트에 먼저 넣은 다음에 이 디멘전을 넣거든요. 왜냐하면은 시트의 어떤 상태랑 어떻게 레이아웃을 하느냐에 따라서 디멘전의 위치나 이런 게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멘전의 위치는 사실은 이 스케일에 연동되는 실제 거리, 그 거리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요런 세팅 값들이 그러니까 모델 스케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페이퍼 스케일, 출력 스케일, 그러니까 요 예를 들어 1000에 200분의 1이면은 예를 들어 얘는 뭐 5mm가 되겠죠? 5mm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출력 스케일, 이 스케일이 적용돼. 왜냐하면 디멘전을 넣는다는 단계 자체가 축척을 정한 다음에 디멘전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축척을 정한 다음에 디멘전을 넣기 때문에 이것은 요 치수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50분의 1일 때랑 100분의 1 때랑 200분의 1 때랑 뭐 예를 들어 10분의 1 때랑 계속 이 치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오토 디멘전을 쓰는 거는 대부분 좀 메인 도면 위주로 쓰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제가 보기엔. 요거는 실제 스케일이 아니라 출력 스케일에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요 그리드 세팅도 이것도 이제 모델 스케일에서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델 스케일이 아니라 실제 출력 스케일로 조정이 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면 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얼핏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엑셀 링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엑셀 링크, 지금 이제 엑셀 링크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기 디루트1에 보면은 여기 테이블 젠이나 시트 젠 이거랑 기능이 거의 비슷한 기능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뭐 일단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럼 파일을 뭘 할 거냐,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엑셀 파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장점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디루트 같은 경우 이렇게 엑셀 파일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보여주진 않는데 따로 이제 열어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보여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 같아요. 바로 보여주고, 그럼 워크시트는 요 이제 시트가 되겠죠. 시트고, 지금 요거는 시트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고, 그럼 리전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리전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까지 할까요? 제목까지. 그럼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다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뭐 네임은 이렇고, 레전드에 안 넣고 드래프팅 뷰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일은 1대1. 이게 1대1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엑셀에서 설정된 그냥 값, 예를 들어 뭐 A3면 A3에서 뭐 어떤 크기, 출력되는 사이즈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폰트는 엑셀에 있는 폰트를 그대로 쓰자. 스케일 1대1. 오케이.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래프팅 뷰를 보면은, 자 이렇게 왔어요. 아까 그 표가 그대로 왔죠. 거의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선이 뭐 하나 누락이 되고, 뭐 없어야 되는 선이 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아직 살짝의 오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셀을 색칠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이제 리전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정렬, 텍스트의 정렬 상태라든가 중간 정렬, 뭐 우측 정렬,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제대로 온 걸로 보여요. 한번 열어서 비교해 볼까요? 이걸 한번 제가 열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엑셀에서 열어서. 자, 엑셀에서 열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다 중간 정렬 제대로 왔고, 이 라인들 다 제대로 왔고요. 지금 요 라인만 누락이 됐네요. 나머지는 뭐 이런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제대로 왔어요. 지금 보면은 텍스트도 지금 11, 18.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게 11, 18. 이 사이즈도 그대로 이제 텍스트의 어떤 텍스트 스타일이죠. 텍스트 스타일도 새로 다 만들어져서 왔어요.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텍스트 스타일이 아니고, 이 엑셀에서 정해져 있는
텍스트 스타일이 그대로 왔습니다. 맑은 고딕 11, 맑은 고딕 11이 그대로 맑은 고딕 11로 정해져서 왔어요. 이거는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요걸 고쳤다, 여기서 이걸 예를 들어 지워 볼게요. 지워서 저장합니다. 그럼 이제 요게 요 제목이 바뀌었죠.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도 뭐 대지 면적 바꾸지 말까요? 얘를 서울특별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여기서 다시 이메일에서 요거를 리프레시 해볼게요. 리프레시. 자, 리프레시. 아, 요거는 엑셀 파일을 닫아야 되나봐요. 그럼 요걸 닫을게요. 닫고 리프레시. 어플라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에서 이것도 바뀌었고 요것도 바뀌었죠. 글자들이 내가 엑셀에서 고친 것들이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엑셀 링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다. 특히 이제 건축에서는 개요나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개요를 엑셀에서 정리하고 그걸 그대로 여기서 갖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작업이 없으면 굉장히 이 레빗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글씨 쓰고 라인 그리기에는 상당히 좀 캐드에 비해서 편리하지 않거든요. 근데 엑셀을 그대로 이제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디루트 앱, 디루트 1에 있는 뭐 테이블젠이나 시트젠이랑 비교했을 때도 기능이 좋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면을 보여준다는 거. 지금 시트젠 같은 경우는 테이블젠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거의 화면이 비슷한데 여기서 헤드 테이블에서 뭐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넣으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인쇄 영역을 아까는 그 비밀에서는 영역을 이 화면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미리 설정을 해준 영역. 여기서 이제 프린트 에리어를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뭐 여기도 똑같이 드래프팅 뷰를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오케이. 이거는 이제 오토 싱크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 요런 게 있고, 어플라이를 해보면은, 자, 그럼 됐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표가 전체적으로 다 불러왔죠. 왜냐하면 아까는 비밀에서는 그 화면을 보면, 엑셀 화면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쫙쫙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비밀에서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뷰에서 하나를 더 애드를 해볼게요. 애드를 해서 애드 파일이 아니지, 애드 프롬 파일 해서 아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다른 걸 가지고 싶어. 이 부분에서 이번엔 요걸 가져와 볼까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여기에 어디 갔냐? 아, 레전드 뷰로 갔구나. 아까 내가 뷰를 선택을 안 해가지고 여기로 갔네요.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넣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아까 여기서 생긴 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가져왔죠. 그래서 여기도 물론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뭐 계열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계요 1 이렇게 영역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엑셀에서는.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은 여기서 아까 디루트에서도
다시 요걸 열어서, 그럼 개요 1이라는 게 생겼죠? 그럼 개요 1에서 얘를 레전드 뷰, 이거 드래프팅 뷰로 합시다. 좀 드래프팅 뷰가 좋아. 오케이. 다 생겼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개요만 왔죠. 그래서 이게 뭐 디루트 1이나 얘나 다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비밀에서는 그 화면을 보면서 엑셀에서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역을 지정할 수 있더라.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죠? 기능이. 자, 오토 태그랑 오토 조인이 있어요. 오토 조인. 제가 그 작업을 제가 지금 안 해놔서 이거는 좀 작업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한번 여기다가 그냥 단순하게 벽을 하나 세워볼게요. 벽을 뭐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면 지금 얘랑 얘도 뭐 가정 얘랑 얘를 이걸 하지 말고 콘크리트 250으로 바꾸고, 그리고 스트럭처 표시를 해볼게요. 얘도 스트럭처, 그러면 조인, 여기서 조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섹션을 보면은 왜 안다. 자, 그럼 조인이 돼 있죠? 조인이 됐고, 뭐 얘도 이게 서로 겹쳐져 있지만 조인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보면은 지금 바닥 우선으로 조인이 됐죠? 이게 이제 그 레빗의 기본 값이니까. 그래서 바닥이 그러니까 벽체를 끊어주는 형태로 조인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토 조인을 해볼게요. 오토 조인을 해보면은, 오토 조인 같은 경우는 요게 그러니까 순서, 뭐가 더 세냐,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카테고리 프라이어리티를 하는 거고, 카테고리 프라이어리티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힘의 전달 방향으로 보통 이제 설정을 하죠. 근데 보통 레빗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뭐 많이 불만을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기둥이 바닥에 의해서 끊겨요. 기본값은. 예를 들어서 기둥이 바닥에 의해서 끊기는데, 내가 한번 기둥을 그려볼게요. 여기서 스트럭처 컬럼, 콘크리트 스트럭처. 아, 지금 여기 그게 없나요? 아, 하나 있나? 여기서 가져. 아, 이게 패밀리가 없네.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네. 제가 2024를 주력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일단 벽하고 바닥만 가지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여기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지금 바닥 우선으로 돼 있죠. 바닥 우선. 근데 아까 비밀에서 오토 조인을 여기서 바닥 우선이 아니라 벽 우선으로 해볼게요. 그럼 벽, 바닥. 지금 벽 우선으로 돼 있죠. 그럼 오토 조인. 그러면 이게 보면은 벽 우선으로 바뀌었죠. 전부 다 한꺼번에. 그럼 이 언조인도 조인을 해주는 해볼게요. 한번 이걸 언조인을 해볼게요. 언조인. 그러면은 지금 요거와 요거가 이제 조인 결합이 다 풀렸어요. 결합이 풀린 상태에서 아까 이걸 해볼게요.
자, 결합이 풀린 상태에서 하더라도 겹쳐지는 것들, 그러니까 서로 간섭되는 것들은 자동으로 다 조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 조인은 일단 결합되지 않은 것도 결합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 벽 우선인지 기둥 우선인지, 지금 여기서 기본값은 기둥 다음에 뭐 기초, 뭐 보호, 벽, 바닥,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순서에서 이제 결합이 되게 돼 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다 대부분 이런 순서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값은 뭐 충분히 사용자들의 요구를 받아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능이 있는 게 오토 태그라는 기능이에요. 오토 태그 이제 세팅을 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 매뉴얼, 뭐 온오프, 쇼 티크네스, 그러니까 THK 얼마 있죠? 뭐 두께 뭐 200, 뭐 두께 50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야 말 거야. 보통 재료명에는 두께를 따로 안 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재에서 실제로 세팅되어 있는, 모델에 세팅되어 있는 두께를 글자로 써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온으로 해볼게요. 온으로 하고 오케이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재료가 하나니까 다른 재료로 바꿔볼게요. 여러가지 있는 재료 요런 걸로. 그럼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재료가 몇 가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재료가 총 4가지네요. 4가지고 뭐 두께는 235, 18, 12, 6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오토 태그를 해봅니다. 찍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태그가 됐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 해볼까요? 오토 태그 찍고 자, 이건 하나니까 하나만 됐죠. 아까 두께 옵션을 줬잖아요. 아까 여기서 두께를 보여줘라 이렇게 했으니까 두께까지, 실제로 여기 재료명에는 두께가 써있지 않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모자이크 타일, 모자이크 그레이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요 글자가 그대로 온 겁니다. 머티리얼의 글자가, 그러니까 재료명이 그대로 오고 나머지 요 THK 6mm는 요거에서 온 거예요. 실제로 모델에 설정된 두께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세팅을 한번 바꿔오면은 이거를 오프 한 다음에 얘를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업데이트. 이거 한번 그려진 거는 이 업데이트 시에 요 설정이 업데이트 되진 않고 요 모델만 업데이트 되나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오토 태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값이 좀 작아서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럼 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벽도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벽도 뭐 이런 게 복잡한 거 이런 걸로 바꿔서 여기서 오토 태그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벽이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좀 실제로 사용할 때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일단 이 줄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세팅해 보면은 그냥 뭐 두께를 껐다 요거만 있고 세팅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0분의 1 이건 뭐 봐야겠다. 100분의 1에 해서 만약에 이걸 업데이트 하면은 그럼 스케일에 맞춰서 이렇게 오네요. 여기는.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보면은 텍스트가 어떻게 됐나 볼게요. 텍스트가 지금 텍스트 사이즈가 2.25로 되어 있어요. 2.25. 2.25 같은 경우는 A1 도면에서는 뭐 적절한 사이즈인데, 실제로 요즘에는 출력물 A1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도면 프레임을, 그러니까 타이틀 블럭을
다 A3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멘전 스타일도 보통 뭐 글씨 크기를 1.5mm, 뭐 1.8mm, 그러니까 2mm 밑으로 대부분 써요. 그래야지 이제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글자 크기가 지금 아까 뭐 이거를 50분의 1로 했다. 아니면 뭐 100분의 1로 했다. 100분의 1에서 글자 크기가 뭐 똑같겠죠. 이거를 뭐 50분의 1로 해도 이 글자 크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2.25 사이즈로 미리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 이제 간격은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뭐 예를 들어 이 재료를 뭐 다른 걸로 뭐 이런 걸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요까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내가 쓰는 시트 사이즈, 주로 출력하는 A3 사이즈, 요즘엔 A3를 대부분 많이 쓰거든요. 근데 A3 사이즈를 쓰면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텍스트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뭐 점 찍어지는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 자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면은 좀 높이 되나요? 다시. 그런 것 같네요. 아니면 또 텍스트 조금만 해볼까 이렇게. 내가 찍는 점 위치에 따라서 요 길이는 조절이 돼요. 조절이 되는데 나머지 이 텍스트의 크기, 지금 여기서 그룹을 따고 들어가면 이 텍스트 크기가 미리 2.25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그리고 요 간격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도면에서 실제로 쓰는 간격보다 제가 보기엔 좀 넓거든요. 지금 거리를 재볼까요? 지금 이걸 100분의 1로 하고 재볼게요. 그래야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6.8mm라는 거예요. 7mm 정도 되는 거예요. 글자 크기는 2.25인데 이 폭이 7mm다. 굉장히 넓은 거죠. 보통 이 간격은 글자 크기의 2배 정도를 보통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간격이 좀 넓다.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사이즈를 조절하는 옵션, 그리고 여러 줄을 할 때 여러 줄에 요 줄 사이의 간격, 요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 써보니까 이거를 뭐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일이 있는 점, 아니면 또는 여기 다른 게 있어서 내가 얘를 좀 움직이고 싶어요. 이렇게 지울게요. 움직이고 싶으면은 내가 여기가 좋은 위치인데 이거를 업데이트, 근데 얘가 재료가 바뀌었어. 다른 걸로. 그럼 이걸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럼 이게 원위치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재료가 바뀌면은 이걸 업데이트 하는 것보다 그냥 채로 쓰는 게 빨라. 그냥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새로 쓰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움직이거나 하면은 내가 뭐 이거 모양 좋은데 이렇게 갖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의 재료를 보고 싶은데 얘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냥 원래 위치에 그대로 간다. 몰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새로 그리면 되긴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근데 이게 미세하게 옮겼을 때 내가 이걸 업데이트를 하면은 원위치로 간다. 이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미세하게 뭐 옮겼을 때 이게 업데이트를 만약에 하더라도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걸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이게 원위치로 안 갔으면 좋겠다. 저는
내가 좀 옮겨놨으면은 만약에 그 원래 링크되어 있던 재료와 같기만 하다면,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코드를 짜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료 원래 재료와 같은 재료라면, 적어도 같은 위치에 있는 재료라면 이거를 뭐 조금씩 이걸 움직였을 때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한국형 기능이에요. 이거 한국형 기능. 사실은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 써요. 이걸 쓰면 레빗의 기본 기능으로 있겠죠. 근데 안 쓰기 때문에 기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바닥의 마감에 대해서는 다 마감표에, 재료 마감표 우리도 쓰잖아요. 재료 마감표에 있는 재료 마감 번호도 있어요. 그 번호를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언제, 이게 뭐 일본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런 거 쓰는 걸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써 있는 걸 좋아하고, 현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이제 편하게 쓰려면은 텍스트 사이즈를 조절하는 기능과 요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은 좀 필요하겠다. 아니면 요 간격은 그냥 텍스트 사이즈의 2배로 연동이 되던지 뭐 요런 식의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단 있으니까 한번 써보려고요. 일단 요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뭐 세팅에 가면은 뭐 원래 뭐 다른 언어도 지금 한국어가 제공이 안 돼요. 특이하게. 우리나라 어플인데 한국어가 제공이 안 되고 영어로만 돼 있고, 아마 이거는 제 생각에 아마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영어로 다 짜신 거 아닌가, 코드를.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뭐 아마 한국어가 지원되면 뭐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뭐 쇼트컷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아직 뭐 잘 안 돼요. 뭐 이거를 AD, 이게 실제로 쓰려면은 뭐 시프트나 이런 보조키랑 같이 쓰는 뭐 쇼트컷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쇼트컷 기능은 아직까지는 제가 써본 바로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뭐 되겠죠, 어딘가는. 그래서 이상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무료로 지금 풀리고 있으니까 한번 뭐 다른 요 기능들이 일단 5개 중에 몇 개는 굉장히 쓸만하고, 요런 거 뭐 몇 가지는 약간 미흡한 게 있는데, 그래도 사용자가 많고 피드백이 있어야지 또 이런 기능이 더 개발되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좀 많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인조이 레빗의 김현우였습니다.